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레이어의 개념, 그리고 포토샵은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 같이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성을 위한 클리핑 마스크 또는 레이어 마스크 등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트 튜토리얼 누를게요.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이런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홈 버튼 누를게요. 브라우저 연결도 되고 또는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핸즈 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눌러볼게요. 저희도 두 번째 거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get to know layer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해서 들어간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튜토리얼이라서 지금 계속 뭔가 파란색이 나오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없는 게 좋으니까 요거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exit 눌러주시고 continue 해서 yes 하면은 본인이 컴퓨터에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불러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레이어를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패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보통은 바깥쪽으로 꺼내서 쓰시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레이어가 많아지면 요거를 더 길게 해서 전체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어떤 색깔을 주거나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선택해 놓고는 선생님 뭐 색깔이 안 들어가요 또는 선택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일단은 내가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그 레이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레이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왼쪽에는 뭔가 능 표시가 있고 요거는 가시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끌 경우에는 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이대로 저장할 경우에는 JPG 저장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여기 사각형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썸네일인데 중간에 뭔가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깥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해줘야지만 아래쪽에 어떤 이미지하고 이게 전체가 합성되어 있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래서 썸네일 쪽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지가 오브젝트 바깥쪽은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자 레이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제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 레이어는 이 레이어가 이미지로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확인하려면 이름을 주시는 게 좋고요. 레이어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하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하나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래쪽이 아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의 위치를 본인이 위로 올리고 싶으면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얘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으로 잡고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레이어라는 거는 내가 제일 위쪽으로 올렸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붉은색이 있는 레이어 1을 선택하시는데 선택하신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색깔이 약간 달라지는 거는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시는 거는 자판에 딜리트 키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휴지통 눌러도 됩니다. 예스. 그럼 없어지고 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병합을 하는 건데요. 병합이라는 거는 이미지들끼리 합쳐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레이어를 해놨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합쳐주는 게 좋거든요. 그게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뭔가 옵션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쭉 내려오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마지 다운이고요. 요거는 아래 레이어하고 합쳐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눈 표시 있는 거 합쳐주는 거,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모든 이미지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선택하고요. 다중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날개 선택해주고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니까 컨트롤 E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가는 거거든요. 왜 레이어를 합치냐면은 레이어가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같이 합쳐줘서 조금 단순화 시켜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합쳐주는 게 괜찮고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요거 다 끄고 배경도 끄고 지금 나비만 합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레이어 4가지가 그 선택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눈 표시 있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비만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다 합치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눈 표시를 한 다음에 합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패턴 이미지 합쳐주면은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에 다 합쳐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스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로 되는 거죠. 근데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쓰는 게 사실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그 패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쓴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또 하나로 합쳐져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이게 마지 다운 요걸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그 오브젝트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FX 레이어 스타일 한번 볼 건데요. 블렌딩 옵션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각각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블렌딩 옵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벨벳 엠보스인데 얘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스톡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미지를 조금 돋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에 바깥쪽에 라인을 넣고 싶을 경우 또는 안쪽에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울리지 않죠? 바깥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색깔 선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너 샤도우는 안쪽으로 각도를 주면서 이미지를 어떤 음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너 샤도우고요. 이너 그로우는 각도 없이 그냥 내가 색깔을 전반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뭐가 색깔이 들어가는 거. 샤틴 같은 경우에는 금속 느낌을 주는 건데요. 이건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컬러 오버레이 있어요. 컬러 오버레이는 색깔 자체를 변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젝트의 바깥쪽 전체적으로 다 색깔이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디언트 색깔을 넣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패턴 오버레이도 패턴을 선택해 주면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가 있는데요. 아우터 그로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뭔가 퍼지는 느낌의 그로우를 주는 거. 그래서 불투명도를 다 따로 줄 수가 있고 사이즈 이런 건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드롭 샤도우. 드롭 샤도우는 내가 불투명도 주거나 각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범위를 넓혀주거나 해서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에 넣어줄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스톡을 넣었고요. 이거 조금 얇게 해서 흰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지금 스톡하고 그림자하고 넣었어요. 오케이 해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지금 레이어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펙트를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실 때는 Alt 눌러주시면서 여기 와서 해당하는 레이어에서 FX 글씨를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요. 그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지금 글씨가 보입니다. FX에서 이펙트 하는 글씨가 보여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레이어에 가서 동시에 모든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FX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따로 들어가서 fx에서 값을 줘도 되겠지만 똑같은 값을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볼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 옆에 보시면은 사각형의 동그라미 있는 게 이게 이제 레이어 마스크인데, 레이어 마스크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보이거나 숨기거나 할 경우에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박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왼쪽을 클릭하면 원래 색깔이 나오고요. 오른쪽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은 없어지는 영역이에요. 없어지는 영역.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라디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보시면. 근데 지금 제가 이펙트 일단 잠궜습니다. 열고 있으면은 이 이펙트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시성을 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검은색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다 검은색 영역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숨겨져 보이기 때문에 배경이 보이는 그런 개념이 이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정밀하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브러쉬에서 이렇게 색깔을 검은색을 칠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내가 특정한 부분만, 또는 만약에 이렇게 검은색을 다 칠해버리면 이것만 남고 이 부분은 다 검은색이 칠해졌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개념입니다. 그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없애고 싶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링크를 풀어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을 클릭하고 휴지통에 버리게 되면은 지금 뭐 이런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해버리면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본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는 FX나 아니면 요 두 가지,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 두 가지를 할 경우에 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가시성을 없애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주시면 원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클링피 마스크를 한번 볼 건데요. 레이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영역이 있을 경우에 그 영역만큼만 보여주고 싶을 경우에, 그 안으로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커스텀 쉐이프로 한번 가볼게요. 쉐입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레거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없으신 분은 저의 다른 강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꽃무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 레이어를 여기에 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만큼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우클릭하게 되면은 중간에 내려오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안 보이죠. 이 꽃 모양 안에서만 보이죠. 그렇게 하거나 저는 단축키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컨트롤 Z 해가지고 Alt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 사이에 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그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Alt 눌러주고 클릭하거나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풀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또 클릭해도 풀립니다. 그 다음에 Alt 눌러주면은 다시 되는 거, 다시 또 클릭하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는 원하는 영역 안에다가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